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병언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유대균이 잡힌 이후 이제 세월호 문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병언이 죽고 유대균이 잡혀서 부실한 세월호가 어떻게 증축되고 또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됐는지는 밝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 풍조는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의 핵심인 원칙 경시와 뿌리 깊은 부패 문제는 아직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가장 근본은 청해진 해운의 불법 투성이의 운영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 경시와 부패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제도에 대한 불신마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모설들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음모설이 난무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제도권 전체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갔더라도 또 정부가 자신이 약속한 일들을 차근히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더라도 이렇듯 우리 사회가 음모론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회를 제도가 만들 수 없다면 우리라도 이제 나서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과 수원 정지역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 과연 선거 막판 변수가 되실지 궁금한데요. 야권 연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떤지 야권 단일 후보를 지금 상대하는 수원 정지역의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예.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동작을도 되고, 그죠? 수원 정도 되고, 병도 되고, 지금 이제 사방에서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아마 대부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참 이번에도 역시 그럴 거면은 왜 따로 나왔나? 또 왜 다시 합쳤나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과정 통해서 또 이 기성의 구태 정치 이거에 대한 좀 혐오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예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상한 이유요? 예. 처음에 제가 토론회 때 이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도 얘기가 나와서 초기부터 그런 데 대한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답이 모호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연대 가능성을 두면서 서양에서의 이 연정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자체부터 이렇게 연정을 하는 것보다는 되게 정책 연대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이 비슷하거나. 근데 처음에는 뭐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을 하고 뭐 이러더니 꼭 그래 연대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질문을 하면 항상 끝은 서양의 연대를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합해질 걸로 이렇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그 야권연대의 파괴력 때문에 지금 야권연대에 대해서, 좀 이 가치를 낮게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이나 흔히 정치를 이렇게 공학적으로 보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정치에 대한 그 의식 수준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행태들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로만 하고 실제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이런 이제 아주 기성 정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연 저러한 행태들이 저것이야말로 기성 정치가 아니고 뭔가 저는 그래서 새 정치라고 자칭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성 정치뿐만이 아니라 새 정치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사실. 예. 자, 임태희 후보께서 48시간 동안 선거사무소를 잠정 폐쇄하셨었어요? 예. 왜요? 뭐 선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표는 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밖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어떤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사무 수행을 할 부분의 일은 거의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표는 밖에 있다 하는 이런 이 생각으로 밖에서 시민, 일반 유권자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또 교감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사무소가 지금 뭐 폐쇄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폐쇄하신 것은 아니다. 이거네요. 그죠? 좀 더 바깥에서 선거운동에 열중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원정은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 기본적인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지금까지 선거에서 거의 뭐 앞서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아주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저희가 선거의 모든 역량을 사무실 밖에서 시민 일반 유권자를 만나는데 집중하는 것이 지금은 옳다 하는 생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수원정의 이 구도가요. 예. 4대강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박광원 후보가 이제 4대강 실정을 강조를 하고, 그 이유는 우리 임태희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청와대 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초기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이제 소위 MB정부 심판을 얘기했어요. MB정부 심판을. 그래서 네. 제가 MB정부 심판을 얘기하면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출마하지 않았었어야 된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니까 이제 난데없이 왜 MB정부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로 감추고 4대강 실정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치 공세로 봅니다.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런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경우는 당대에 이 어떤 평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대개 다 비판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지금 세계 제1의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도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KTX 사업도 지금 얼마나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대강의 경우 많은 좀 비판자들의 경우에 저는 좀 4대강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좀 얘기하시라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여기 지역 간에 후보들 간 토론회가 있어서 하도 4대강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혹시 4대강 현장에 다녀온 적 있느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요, KBS 여론조사 보셨어요? KBS가 22, 23일 양일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영통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자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거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지금 어떠세요? 임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2.5%. 그래서 네. 조금 앞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는 천호선 후보가 사퇴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1 플러스 1이 2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본다면 상당히 박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 여론조사 나올 때부터 가장 실감나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유권자들을 이렇게 뵈면서의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게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굉장히 좀 박빙의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전부터 그냥 박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42%다 뭐 30몇 %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인데 이 지역이 분명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매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런 지역인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이 어떤 오름세, 이 회복세에 있는 것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로 여기가 앞선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빙이라는 것을 여론조사를 보지 않고도 아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수원 영통 지역의 현안 문제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통 지역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직장인의 약 한 25%로 추정이 돼요. 젊은 분들이 많죠, 그쪽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버스를 기다리는 아주 긴 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버스. 하는데 저는 한 대 버스로 2배 수송을 하는 2층 버스를 주장을 하고 지금 야당 후보는 뭐 지금 이미 사퇴한 천호선 후보는 버스 공영제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강원 후보는 증설을 해야 된다. 증차를 하고 증설을 하고 뭐 지하철을 또 급행 지하철을 만들면 된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고속 버스 전용차선 밀리거든요. 차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도 비싸고 왜냐면 차를 2배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전용차선 자체가 이제 이미 아마 정체가 될 겁니다. 그러고 예를 들면 지하철을 공사를 할 경우에 지하철에 급행 열차를 만들려면 이 기존의 차를 우회할 수 있는 지하차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지하선이.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공사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저는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아주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빨리 해결해야죠. 근데 2층 버스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길을 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보통 분들이 많이 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실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수배를 해서 제주도에서 이거를 급히 빌려왔어요. 그 2층 버스를? 110km. 그러면요. 110km 달리고 우리 제가 영통 지역에서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버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높이가 80cm 정도 높을 뿐이에요. 80cm밖에 안 높아요? 그렇습니다. 4m입니다. 높이가. 어쨌든 지금 경기도 지역,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요. 경기도 지역에서 역시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이 교통 문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입석 금지,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 타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불편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2층 버스를 도입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교통 문제 말고, 거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많이 산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역 현안에서 보육이라든지 교육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이제 교통 문제 해결, 그건 네. 이제 2층 버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과 교육 문제인데, 특히 이 지역이, 저희가 신도시 지역이 두 구역이 있어요. 영통 신도시가 있고, 광교 신도시가 있는데, 네. 이게 다 영통구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이 영통의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자녀들조차도 이 부모들이 외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는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를, 그런 교육을 우리 이제 구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좀 이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해서라도 그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교 지역은 아주 그 입주가 얼마 안 된 신도시 지역인데, 예.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000세대 미만을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이 교육 이 학교 용지를 따로 이렇게 뽑아놓지 않아도 되게끔 이 규정이 생겼었어요, 중간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악용이 돼가지고 학교가 매우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학교 용지를 지금 마련해서 시급하게 지금 신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울러서 예. 아주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육 시설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데 그 숫자로도 부족하고 또 이 젊은 엄마들이 직장 엄마들이 이 요구하는 수준에 또 이렇게 좀 따라오질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정말 이 직장 마음들하고 함께 이렇게 의논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할 이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을 많이 우리 이무복께서 내놓으셨습니까? 숫자적으로요? 저는 그 공약을 4가지 핵심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 핵심에서 이제 파생이 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공약이 이게 뭐 100% 지켜지는 경우는 없죠, 지구상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보통 평균 공약 이행률이 국회의원들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 그거밖에 안 되나? 근데 미국은 더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쨌든 근데 시간이 이제 또 만일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임기가 지금 중간이니까 이게 2년밖에 안 남아요. 2년짜리죠. 그죠? 그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 2층 버스로 해결한다. 또 광교 지역의 경기도청 이전 문제, 남경필 지사도 약속했으니 빨리 이행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선이 되면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협의를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건 일정을 짜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품 학교가 좀 들어와야 된다. 교육 특구 운영해야 된다. 광교 지역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부족한 만큼 빨리 용지를 확보해서 신설 추진하겠다. 요거죠. 잘 알겠습니다. 4가지가 핵심 공약입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날짜가 이제 내일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선거니까. 끝까지 산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수원 정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였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은 차례가 좀 뒤바뀌었죠? 임태희 후보 인터뷰하느라고 차례가 좀 뒤바뀌었는데,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7월도 이번 주로 끝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카피는 그래서 뭡니까?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옐로우인데요. 옐로우. 혹시 무슨 뜻인지 짐작되세요? 옐로우가 이 노란색이죠. 그렇죠. 이게 뭐 축구에도 옐로우 카드가 있습니다만 월드컵 끝난 지는 한참 됐고요. 세월호 관련으로 신율 교수님 첫 방송 하실 때
이 제가 뉴스 매거진 첫 코너에서 옐로우 리본.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맞습니다. 그 팝송을 틀었었는데요. 오늘 옐로우는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황색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나치게 선정적인 언론 매체의 주목 경쟁. 짚히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옐로우 저널리즘이 유병헌 문제 그리고 유대균 문제를 둘러싸서 네. 하도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22일부터 유병헌 사체 관련해서 네. 사실은 그게 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습니까? 통상 뭐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너무 사람의 시신을 그대로 노출하는 저널리즘이 있었고요. 그 이 유병헌의 사체 맞다. 국가수가 지난 금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이 돼서 이제 유대균이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1위에 올라 있는 이름이 박수경이었습니다. 유대균이 아니라 네. 유대균을 이제 이 뭐 호위무사라고 했죠. 이제 이 도피를 도와주던 조력자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무술 실력, 미모 이런 관련이고요. 저도 이 주말에 내내 이제 몇몇 방송을 돌았는데 질문들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도대체 유대균과 박수경 6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70여 일간 뭐 했나?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겠습니까? 그걸 뭐 옆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두 사람은 내연 관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을 쳐야 하니 사실 그게 사내 세월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균은 뭐 꼴이었다. 장남이긴 하지만 버린 자식이다. 이 실제적인 후계자, 상속자는 이제 차남 혁기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털어도 별로 나올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개인사 프라이버시나 사생활로만이 좀 몰려가서 이게 지난 주말 내내 제가 좀 과하게 옐로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유대균 씨를 잘 수사하면요. 그 세월호 사건 4월 16일 터진 직후에 4월 19일경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던 당시에 그렇죠. 왜 당신이 죄가 맞습니다. 없으면 나가려고 그랬느냐. 그렇죠.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걸 알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때 누군가 연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법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후 세력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또는 이 유대균 씨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경영으로 몽테크리스토라는 강남에서 호화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뭐 예술품, 골동품, 앤티크 취향을 이제 가꿨고요.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한 인맥을 쌓은 것으로 밝혀졌었거든요. 그걸 잘 파면 관피아 게이트의 명단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좀 이제 이 배제돼서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주말 뉴스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사실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를 위클리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관계나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 말고도 박수경 씨에 대한 화면이 딱 나가면 순간 시청률이 4, 5까지 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대중의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의 고민이죠. 야, 이게 진짜 이렇게 4, 5까지 시청률이 튀는데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시청률 4, 5가 뭐가 그렇게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사 프로그램들이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도 사실상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드라마처럼 18% 이건 드라마고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 이하일 때도 있고 일을 넘길 때도 있고. 넘어가면은 신난다 박수 치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지상파도 마찬가지죠. 4, 5까지 친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대중의 관심이 크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비단 유병헌, 유대균, 뭐 박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점점 우리 이제 언론 매체들이 옐로우화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시장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항상 뭐 정론을 이야기해온 언론의 사명이냐. 근데 우리 신율 교수님의 프로그램은 저는 사명 쪽에 비중이 가 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라디오는 합니다만. 사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정치를 좀 바로잡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있어서의 부정을 바로잡는다든지 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주말 내내 묻혀 있었던 뉴스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뭐 간단하게 드리면 730 재보선 조금 전에도 임태희 후보 인터뷰하셨습니다만 지난 금토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고요. 전국적으로는 7.98%. 저도 동작을 유권자라
토요일 오후에 투표하러 갔는데 사전투표 줄이 꽤 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동작률이 전국에서 13.22%. 13.22 두 번째고요. 13.23, 0.01% 높았던 곳이 전남 순천 곡성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네. 여기가. 이게 평소에는 사실 뭐 사정치민주연합 텃밭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못 끌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전투표가 높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들인지 전화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 유리합니까? 여당이 유리합니까? 네.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항상 그렇게 기자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야당이 유리하고 여당이 유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을 물어봐라. 변화를 요구하는 쪽에선 투표율이 높게 돼 있다. 근데 그렇죠. 그 변화가 야당이 변화할 수도 있고 야당을 요구하는 변화할 수도 그렇죠. 있고 여당을 요구하는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존에 또 지역별로 다 색깔이 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예. 지금은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야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투표의 내용을 이제 뜯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도 그 세대별 투표 현황이라든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 지금 예측 불가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투표율이 높은 곳은 이 접전지 박빙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이 보면은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 3.89%. 4분의 1밖에 안 돼요. 높은 예. 곳에. 그리고 이제 광주 광산을도 의외로 5.42%.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선거운동 끝나고 모레 730은 드디어 이 격전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동안 또 팔레스타인에서도 일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옐로우 저널리즘 뭐 욕할 것은 없는 것이 예. 외신은 더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예. 1000명 사망이 넘었습니다. 계속 휴전 4시간, 12시간 찔끔찔끔 하고요. 이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 이건 다음에 한번 잘 뉴스 매거진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월요일인데 7월에 네. 노래가 어떤 거예요? 옐로우 저널리즘 말씀드려서요. 예. 옐로우로 뽑다 보니까 노래만이라도 아름답게 엘튼 존의 추억의 팝송이죠. 굿바이 옐로우 블릭 로드 들으시죠.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깜깜함 속에 작은 불 하나가 켜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오늘도 촛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Present for your friends to open. This boy's too young to be singing. So goodbye, yellow brick road, where the dogs of society howl. You can't get me, you can howl. I'm going back to my town, back to howling all out in the woods, hunting a hornetback toad. Oh, I'm on the other side of my future life, beyond.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찬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자,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퍼들이 타극마크 달고 출전한 국가대항전. 이거 뭐 끝났어요? 최종 결과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에 좀 끝났습니다. 8개국에서 4명씩 총 32명이 나서서 이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대회였었는데요. 예.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가 오늘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5개국이 출전하는 마지막 날 플레이까지는 진출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박인비, 유소연 선수는 승리를 하고 최나연, 김인경 선수는 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2승 2패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3승 3패로 승점 6점을 따냈거든요. 예. 이번에 오늘 마지막 날 경기에서 2승 2패, 1승이 승점 2점이니까 승점 4점을 보태면서 승점 10점이 됐습니다. 1위는 스페인이 승점 15점, 그리고 2위는 스웨덴이 승점 11점, 우리나라가 일본과 똑같은 공동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올해 LPGA 투어에서 1승밖에 못 거두고 좀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3위에 머문 좀 아쉬운 성적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외국 얘기인데 말이에요.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2018 월드컵 축구 대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네, 닉 클레이그 영국 부총리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여객기? 네? 말레이 여객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예. 푸틴 대통령에게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독일, 네덜란드가 비슷한 주장을 했거든요. 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에 러시아가 개입한 징후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월드컵 개최지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클레이그 부총리가 계속 하는 말이 끔찍하고도 끔찍한 항공기 말레이 추락 사고 후에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에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세계 질서에 기본적인 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세계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특권도 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2018년 월드컵 개최지가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어제도 피파가 비슷한 성명을 냈는데요. 어쨌든 러시아가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서도 인권 문제나 이런 거로 국제사회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 때문에 또다시 공지에 몰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회와 같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일정한 청구 절차를 거치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법인권사회연구소 이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네, 조금 생소하고 아직 새내기 연구단체인데요. 예. 그 법과 인권 분야에서 그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그 이론 연구도 하고 그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관련 법 제도를 좀 개선시키고자 그 연구자들과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거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성적 소수자라든지 뭐 동성애자라든지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제 많은 사회적인 힘이 작아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언제 내셨어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내신 거요? 지난해 10월에 냈습니다. 그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하고 이른바 이제 발췌본이라는 거를 공개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유에서 취소 소송을 내신 거죠? 그 지난해 대선 때 NLL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런데 실제로 남북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치권의 그 발언을 통해서만 알아야 됐고 이게 또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면 공공 기록물이냐 따라서 논쟁도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공 기록물이라고 보고 비밀을 해제해갖고 지난해 6월 24일 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화록 이른바 카피본을 전달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비밀이 아니라고 해제하고 공개한다면은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특정하게 국회 정보위 소속 그 의원들한테만 직접 전달하는 아주 굉장히 낯선 방식으로 전달을 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 또 궁금하던 그 내용 자체도 궁금하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미국의 통보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 발췌본을 공개하는 것하고 이게 전체를 지금 다 볼 수 있게 되신 거죠? 두 개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두 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외교적 문제라든지 국가 기밀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요즘엔 대부분 외교들이 공개 외교가 원칙이고요. 정상 간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을 것이 극히 예외적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과 관련해 갖고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도 그 어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마 좀 비공개되지 않았을까. 원칙적으로는 뭐 비공개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위원장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알 권리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법원이 법인권사회연구소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법원에 있어서의 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판결은 일단 첫째 국가 안보 문제라 하더라도 아주 중대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문서들은 특정한 이 고위직이나 정책 결정자들을
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시민으로서 정책을 알 수 있는 그 정책을 형성하고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해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 대통령 그 대화록, 남북 정상 대화록 같은 경우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공 기록물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그 의미할 수 있다. 예.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일반 공공 기록물일 수 있다. 근데요, 예. 그 앞으로 그렇다면은 계속 다른 문서 공개도 신청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 건과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 대화록과 예. 지난번 그 검찰이 소위 이른바 이제 그 기록물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했을 때 다시 녹취한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개를 청구해 볼 생각이고요. 또 국정과 관련해 갖고는 그 안보하고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 청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근데 물론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알 권리와 국가 이익이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목표라는 측면과 역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안보나 이런 문제는 비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실제로 중요하게 여론을 형성해서 사실은 정책 당국이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여론을 통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책 당국이 소수자들이 판단하다 보면 오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형성해야 될 때가 많은데 비밀리에 취급할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일 간에도 이제 군사 정보 협정을 맺는다. 이것을 비밀리에 했다가 이제 오히려 역풍을 받거나 무슨 양해각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하는 시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외교가요, 모든 게 다 공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건 좋지만은, 조금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남재준 전 원장 권영세 주중대사 혐의 없음 처분이 지금 내려졌고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약식 기소가 돼 있고 아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하고는 별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도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 2급 문서에 속해 있던 문서였고요. 그것을 이제 사사롭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표하고 또 더더욱이나 그것을 지금 또 검찰 수사에 의하면 왜곡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이 있고 원래 처벌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이제 한다고 약식 기소로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혐의나 약식 기소한 것은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여당 봐주기를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